자,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정리해 볼 텐데요. 자, 이 자리에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, 백성문 변호사, 정치평론가 이종원 박사,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우리 오늘 처음에 얘기할 부분은 바로 뭐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, 아마. 예? 김영준 부장 검사. 근데 뭐 새로운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와요. 예? 근데 지금 먼저 나오는 것이 김영준 부장 검사와 수사 중인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변호사죠. 그죠? 이게 이제 박 변호사인데요. 예, 예. 그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로 같이 아마 근무도 아하. 알았던 사이 같은데 예.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해가지고 예. 한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. 그래서 금년 1월까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김 검사가 이제 부장 검사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사건을 맡아가지고 예.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자죠. 예. 사실은 수사 대상자고 그 수사하는 사람하고의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. 그게 서로 진짜 빌려주고 뭐 돌려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한 서너 번 정도 뭐 서로 빌려주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건을 좀 돌봐주는 어떤 대가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지금 현재 일고 있는 겁니다. 일단 예. 올해 1월까지 수사 대상이었는데 금전거래는 그 이후입니다. 예.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. 예. 일단 첫 번째 나왔던 거는 그 이 박 변호사의 부인 계좌로 돈 받았던 거. 그게 이제 예. 1,000만 원 중에 1,500만 원 중에 하나인데 예. 그 이후에는 일단 김영준 부장검사와 이 박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면요.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,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한테 수사가 이제 무마가 돼야 되는데 계속 수사가 좀 압박이 오니까 예. 내가 지금까지 했던 스폰서 비용 1억 내놔 이렇게 김영준 아하. 부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예. 김영준 부장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자기 수사 대상이었던 참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 예. 박 변호사에게 돈을 급히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7월 달에 한번 빌리고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감찰이 시작됐잖아요. 예. 감찰이 시작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김 씨 입을 막아야 되니까 김 사장 입을 막아야 되니까 최대한 돈을 더 모으려다가 그때 또 한 번 2천만 원을 빌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이 둘의 주장은 사실 내가 이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 주려고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 김 사장 입을 막으려고 돈을 받은 거다. 예.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그 박 변호사라는 사람과 김영준 부장검사 사이에 돈거래가 시작된 것은 박 변호사 사건이 끝나고 나서다 이거죠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사실 여기 별 문제 없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좀 의혹이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어쨌건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런 류의 수사가 또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용이라는 표현 쓰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아예 그거랑 이제 상관없이 그냥 어쨌건 이 김 부장검사가 굉장히 좀 본인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거 내연녀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게 외부적으로 알려진 게 꺼리니까 예.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사람 없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빌렸던 게 아닌가. 근데 지금 김영준 부장검사는 해명이 목가짐이네요.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예? 자,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? 뭐냐면 그 숨기고 싶은 사적 부분 뭐 이런 것을 감추려다 보니까 계좌까지 쓰게 됐다. 가족만은 지키고 싶다. 따로 자리 만들지 않았다. 예? 뭐 이 압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녹음이 됐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거는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면요. 김영준 부장검사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시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유명하게 된 건 아니고요. 아니, 원래 유명했고요. 그랬어요? 유명했고 아, 예, 죄송합니다. 지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유명해지셨죠. 근데 검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입니다. 예. 근데 우리나라 아직 김영란법 시행 안 됐잖아요. 예. 김영란법이 시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이 되려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. 근데 지금 이 1,500만 원 남의 계좌로 받은 거 일단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돌려서 받았겠지. 네. 그럼 이건 뭔가 청탁의 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먼저 선을 긋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는 수사 무마하려고 검사들 만나서 한 건 없다. 라는 취지 얘기를 한 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예. 앞으로 본인에게 올 수사에서 나는 예.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걸 밝히는 것 정도에 불과하지 아.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술집을 가고 뭐 향응 접대 받았던 거 이것도 법적으로 다 뇌물의 그 가치가 되거든요. 예.
이제 그런 예.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선을 이 안으로 딱 긋기 아하.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1,500만 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그거 이외에는 마치 돈거래가 없다.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.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본인도 국민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예. 법적으로는 아마 이 이상 캐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법적인 대응 관련한 철저한 그 자기 방어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국면에서 꼭 저렇게까지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.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. 과연 박 변호사는 그러면 저런 부탁을 받자마자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준 것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 부인 계좌를 통해서 왜 빌려줬을까?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문을 품게 만들죠. 더군다나 지금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박 변호사도 그러한 내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박 변호사는 바로 이제 앞에 사건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김 부장검사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심한 경우에만 또 한 가지 그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이 공범의식을 느끼고 나가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깔리지 않았는가? 이건 충분히 네.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 변호사는 그렇잖아요. 아이 뭐 아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난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입장인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장검사하고 돈거래 청탁으로 의혹을 받았던 그 친구야의 그 친구, 예? 김 사장이라고 하죠. 예, 그 사람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. 예?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이 제일 좀 보기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. 내용이 이게 한 부장 검사와 그리고 그냥 사업가인데 겉으로는 사업가지만 지금 사실 횡령과 뭐 사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잖아요. 거기에 나온 내용들 자체가 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지 않으니까 관련된 내연녀에 관련된 내용,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받았던 향응에 관련된 거, 이 모든 걸 폭로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데 이 둘이 진짜 친했나 관련해서요. 과거에 거기에 동창인 거 맞는데 그 당시에 또 그렇게까지 뭐 친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무언가 전략적으로 최근 들어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렇게 접대가 오가는데 그 내용을 저 지금 김 사장이라는 사람, 지금 김모 씨 구속돼 있는 분, 저 사람이 다 녹음하고 SNS 다 보관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정, 친구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용하다 안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드네요. 우리가 이 사건은요, 이게 검사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로 볼 것이냐,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냐.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해요. 제가 따져볼 때는요. 근데 이제 이 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걸 따져봐야 되냐면요. 정말 이 시간에도 밤잠 안 자고 죽으라고 일하는 그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검사들을 위해서 따지자는 거예요. 예. 이렇게 이탈하는 검사들도 있지만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년간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쭉 이어온 우정관계 아니에요. 왜? 이 사람 벌써 사기 혐의로 사업한답시고 3번 정도나 교도소 한 5년 정도 다녀왔거든요. 그 사실을 부장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몰랐습니까? 알면서도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다니고 향응 접대받고 심지어는 그 내연녀들 같이 끼고 말이에요. 여행 가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어요. 그래서 이분은 지금 빠져나가려고 1,500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에 그마저도 대가성 없는 걸로 자르고 1,500 정도면 아마 구속은 안 될 거예요. 그렇죠. 검사니까 뭐 파면은 없지만 해임 정도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고 빠져나가고 일정한 세월 가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예. 그렇게 무마해 가려고 이런 식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동창 친구한테 그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도 느껴지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해쳐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오산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안 될 거예요. 제 지방 출신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는 지방에 살아서 그럼 모르겠는데 서울 사람들은 친구랑 카톡할 때 친구야 그러면서 카톡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? 사실 친구끼리 누가 친구야 네. 평생 예. 친구야 하기도 하죠. 저는 그런 예, 거 안 근데 합니다. 사실은 이제 이 XX야 뭐 이런 거는 하죠. 그러니까 별로 안 예. 친한 친구들이 친구야 예. 서로 하죠. 그런데 사실은 전 이번 사건 이걸 보면서요 별로 낯설게 안 느껴졌어요. 예. 그게 뭐냐면
저도 이 유사한 사례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예. 친구들이라든가 예. 또 뭐 제가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예. 뭐 검찰 예. 계신 분들 또 뭐 경찰에 계신 분들 이런 요직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일부러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업가 친구들이 있고 그런 사업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 이유로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잘 없는. 그래서 또 이상한 짓 하다가 무슨 사기라든가 이런 거로 걸려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또 부적절하게 또 도움을 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. 예. 별로 낯선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, 그 점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. 한 가지만요. 이거 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. 아하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신 교수님 지금 저 이거 아까 그 예. 친구야 내용 있잖아요. 예. 그건 범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. 예. 진짜 친한 친구들은 친구야 안 하죠. 예. 네 이름 급격히 부르거나 뭐 문자 주고받으면서 욕하거나 틈만 나면 친구야 하는 거는 예. 각인시키는 거예요. 너랑 나랑 친구니까 너도 내 학점 물지 말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친구야.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약점을 이제 그게 두렵기 때문에 친구라는 걸 자꾸 강조해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심리예요. 그렇죠. 녹취록을 보면 평생 친구, 30년 친구 이게 계속 나와요. 그럼요. 네. 예. 바로 이제 저도 그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어긋난 우정, 요새 이 친구들끼리의 우정이 마구 어긋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큰일 났는데요. 이 법조계의 어긋난 우정 이것뿐만이 아니죠. 여러분 기억 잘 하실 겁니다. 화면 한번 함께 보시죠. 예, 진경준 전 검사장이죠. 그리고 김경주 넥슨 회장 대표, 김정주 넥슨. 전 대표죠.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엄청나게 여기는 진짜 전 친해지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진짜 친구 같은데요. 여기 진짜 예. 왜냐면 친구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. 근데 지금 얘기가 또 여기도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. 예, 그러니까 말 양쪽 그대로, 변호인들이 다르죠. 예. 그렇죠. 양 말씀해 변호인들이 주시죠. 다른데 지금 저기 저 진 검사장 측 그 변호인 얘기는 아주 끈끈한 우정이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향응이나 대가 받고 준 돈 아니다. 그러니까 이거 뇌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거고요. 또 공교롭게도 근데 이제 그 김정주 또 변호인 측은 또 달라요. 다는 아닌데 최초에 빌려준 4억 2,500원 뇌물 맞다. 누구 말이 맞는지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요 그냥 뇌물 맞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준 사람이 뇌물로 준 거라잖아요. 아주 간단하게 이게 뇌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직무관련성하고 대가성이거든요. 거기서 대부분 이게 혐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준 사람도 그런 거 없다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. 명확하게 못 박히는 거예요. 왜 그럼 인정을 했죠 순수하게? 나 그러니까 뇌물 맞다? 저는 김정주 대표가 본인도 어떻게든 최대한 형을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자백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경준 검사장 측 변호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준 사람이 뇌물로 줬다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을 텐데 진경준 검사 입장에서는 아까 이 김 부장검사하고 똑같습니다. 어떻게든 뇌물죄를 빠져나가려면 대가성,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때 나한테 주식을 사게 해줬던 건 내가 검사장을 사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었는데 단순히 좀 오래 친구니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건데요. 그 당시에 넥슨 비상주식 못 구했어요. 아예. 그리고 회사에서 정말 승인해주지 않으면 특히 김정주 회장이 아무나 주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아무나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저는 그 좀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유. 나도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때 네. 넥슨 주식 사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. 왜냐하면 그래요? 회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건 사면 나중에 확실하게 대박이 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장외에서 이 주식 구하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예. 근데 너무 쉽게 4억 2,500만 원을 본인 돈도 아니고 김정주 회장에게 받아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. 이걸 어떻게 호의랑 우정이라는 소리로 넘어가려고 아니 하십니까? 상식적으로 말이에요.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뭐 신 교수님도 만약에 친구가 예. 사업하는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. 야, 내가 널 굉장히 좋아하는데 4억 줄게. 그러면 얘가 살짝 좀 맛이 갔나? 근데 우리의 라고 사업은 사실 겁나죠. 보통 너무 생각을 나쁘니까. 하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일단 딱 굉장히 방어적이 되지 네. 않겠어요? 얘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날 네. 이렇게 그렇죠. 4억을 주려고 당연하죠. 그럴까? 아니 돈 100만 원 줘도 그래요. 그렇죠. 누구라도 네. 마찬가지라는 거죠. 하다못해 뭐 몇 천만 원을 준다 그래도 당장 그렇게 반응을 보일 당연하죠.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저도 돈 많은 친구들 있지만 돈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갑자기 그러면 근데 제 친구 이상하게 돈 많은 생각나는 거죠. 친구가 없어요. 제가 참 자, 대인 관계 잘한 것 네,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이 진경준 검사장 이 변호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 변론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식과 너무 어긋난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말씀드립니다. 1탄이고요. 2탄은
그러면 내가 김종주 회장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가 나올 거예요 아마. 그렇지. 이제 직무 관련성 문제.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진경주 검사장이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 해오면서 앞으로 넥센이 뭔가 연결이 된다면 어떻게든 뒤를 봐줘야 되는 상황을 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런 의미로 준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우리나라 이게 만약에 지금 혹여라도 뇌물죄가 무죄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뇌물죄는 정말 아예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은 진짜 돈이 다 없어요. 지금 막 회사 잘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친구는 친구니까요. 이 잘 나가는 친구만 친구는 아니거든요. 잘 나가는 친구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그건 진짜 친구일까라고 진짜 아까 이 박사님 맞아요. 말씀하신 맞는 대로 말씀이에요.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